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이 안 터지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봤더니 우리 집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암흑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1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가상이 아니고요. 어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페인 전체예요, 전체. 나라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뭐 조사 중이지만 아마도 기후 위기에 따른 기온의 급변에 따라서 지금 전기 수요가 바뀌었는지 또는 이 전력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든 간에 유럽에 이렇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 정치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누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치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이야기 포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 오늘도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정치권 이슈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민의힘 결선 2인을 추리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선 진출자 2명은 일단 뭐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2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결선을 치르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이 두 후보와 관련돼서는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고배를 마셨고 홍 후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탈당 이후에 또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도 승복하는 이제 서한 같은 걸 좀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은 거 보니까 본인이 또 이 결선에 올라가지 못할 거를 예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결론을 지켜보고 있는 외부의 한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지금 대선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1일 사의 표명 그리고 5월 2일 출마 선언이 지금 중론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자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만 더 먼저 뵀다면 저는 홍준표 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 있으시고 젊은 저보다 더 패기 있으시고 배짱 있으시고 기백 있으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기도 했고요. 30년 동안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대한민국과 우리 보수에 해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후배로서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통찰력과 열린 마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정치를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저렇게 열린 마음이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지에 대해서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안 선배님의 정치적인 앞날과 그리고 활약을 더 응원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장관하면서 여러 차례 뵀는데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5월 1일 오후 3시,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서울 서초부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선 아무튼 이 경선이 저쪽 여당에선 진행 중이고 지금 야당은 후보 선출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아무튼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터지네요.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이례적이죠. 전원합의체인데. 심리 불속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거니까 보통 이제 빨리 나왔을 텐데 그것도 통상적으로는 2-3달 정도 걸리는데 심지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상고 기각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심이고 만약에 이거를 뭐 이론을 바꾼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해서 환송해야 된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서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1심에 있는 부분을 아주 짧게 상고 기각한다는 결정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들어갈 텐데 후보 등록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대법원이 뭐 파기환송이라든가 자판이라든가 이런 수를 던지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눈치 보는 성향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이제 양지열 변호사 말씀대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거의 히스테리 발작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 아니 선거 일주일 앞두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회복할 시간을 한 달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 선출이 됐을 때 아닙니까? 5월 1일이면은 5월 3일에 이제 선출하니까요. 3일이니까. 그 전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어야 돼. 거의 발작 증세가 나오지 않을까. 갑자기 저 내일 모레 대선 후보 선출해야 되는데 온통 화제가 대법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뭐냐,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아노미 상황이 예상이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뭐 기대 반 우려 반을 갖습니다. 저런 어떤 그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이례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이 또 상당한 피해 의식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선판은 깨지는 거 아니냐 싶은 정도까지.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 경선판. 아예 의미가 없죠. 사실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거 하나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모든 후보들의 이 공격 포인트였잖아요. 예. 특히 한동훈 후보한테는 좀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 검찰 특수부에서 근무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재명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무릴경 40분 넘게 그 설명하면서 어떤 그 이재명 저격에 거의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래가는데 알고 보니까 다 허짓거리였다. 사실은 원래 홍준표 저기 한동훈 토론 때도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이게 쟁점이었어요. 맞아요. 당신 맨날 뭐 야당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변죽만 올려가지고 결과 얻은 게 뭐이냐. 무능하다라는 프레임이었죠. 예. 그렇죠.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프레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법 리스크 계속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게 이제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2개 정도가 재판이 계속 중이고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 대선 직전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였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지금 일이 벌어졌고요. 이미 지난 3월 초에 벌어졌는데 그게 알려지질 않고 있다가 최근에 알려졌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에서 판사가 검사들한테 이거 다시 써야 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추측만으로 쓰면 어떡하냐고 해서 2개가 다 지금 검찰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지금도 이제 본석까 이제 결선에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아무튼 뭐 많은데. 언론에서도 많고 비평가들 사이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이슈가 한동훈에게는 이제 무능한 법무부 장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프레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근데 혹시 만에 하나 걱정하신 것처럼 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엔 또 민주당이 화를 내죠. 그런데 실제로 뭐 양 변호사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에는 법리적으로 잘 이게 논리 구성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이런 면에서는 모든 걸 걱정하는 건 좋지만
그런 건 주로 홍사훈 쇼에서 홍사훈 기자가 주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 전문가입니까? 예, 내가 출연해서 보면 이 양반은 왜 이래 걱정이 많은가 싶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 걱정 다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그 프로에서 하라 그래고 우리 프로는 좀 밝은 면을 보시는 게. 아니 거기도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 가면 그게 힘들다니까. 같이 걱정하다 보면 나까지 이제 불안해. 상식적인 판단을 만약에 이렇게 요건 공직선거법이 기각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장동 건은 예. 넘어가셨는데 잘 안 알려진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좀 예전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참 이게 우스운 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많이 갖고 갈 수 있었는데 민간업자로부터 많이 회수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서 회수하느라고 적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평당 개발 이익이 그냥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평당 개발 이익이 1,400만 원 정도라고 나올 거라고 보고 그걸 기준으로 딱 반을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1,700만 원, 1,800만 원까지도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예측 못했냐. 근데 예측한다는 게 사실 부동산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래도 1,400만 원은 너무 작았다.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 실무에 그런 어떤 동계산 같은 걸 담당할 게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재판 받고 있거든요. 정영학 회계사의 그때 당시에 계산해놨던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걸 보니까 1,400만 원만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평당 1,500만 원도 있더라. 그러면 1,500만 원 평당 이익을 났다고 봤었을 경우에는 그 파이가 훨씬 커지니까 나누는 것도 훨씬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일 적은 1,400만 원을 계산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했냐라고 그렇게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지난 3월에 정영학 회계사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75쪽짜리 의견서를 내면서 그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 같다. 나는 1,500만 원이라고 적은 사실이 없다. 엑셀 파일. 네, 엑셀 파일에 그 굉장히 심각한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워낙에 경황금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고 막 이러는데 검사가 막 이만한 증거를 내면서 그 중에 하나를 들이미니까 내가 했나 보다라고 한 거지 진짜로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물론 이건 아직 주장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요. 확실하게 증거라고 하는 건 형사재판은 확실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작성했다는 사람이 난 아니다고 보면 적어도 신빙성은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바탕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바탕부터.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뭐 공직선거법하고 또 하나 있는 대북송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까지 대북송금 클리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대북송금 사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검찰의 공소장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해서 뭐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김정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 확인한 겁니까? 공소장에 네, 공소장에 보고했다고 나오네. 네. 아니 확인한 거를 적어야지 사실을 적어야지. 김정은한테 전화해봤나? 그러니까 이걸 쟤는 처음부터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걸 볼 때 코미디야, 코미디. 이거를 어떻게 김정은한테 안 물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김정은을 증인 신청해야 제 얘기가 그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면 왜 북한에서 와서 돈 받아갔다는 그 사람이라도 최소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김정은한테 전화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까지 말이 안 되는 거면 사법 리스크 시리즈는 만약에 오늘 대법원이 이게 선고하겠다고 땡겨서 얘기한 게 공소 기각을 염두에 둔 그러면 것이라 뭐, 상고 기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제 완전히 클리어된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너무 희망회로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상황은 아니 그런데 일단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이시고 네. 저는 그것이 수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도 그동안의 사법의 해괴망측한 그 현상들을 많이 봐가지고 자라보고 놀라니까 소뚜껑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또 의심도 어떨 땐 좋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자주 건강진단 받으면 난 건강에 자신 있지만 조기 암 발견할 수 있고 그럼요. 이래서 좋은 거는 의심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허구한 날 그냥 병원 가가지고 괜찮다는데 또 물어보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신감을 갖고 꿋꿋이 나가시라. 좋습니다. 아, 안심이 됩니다. 예. 아이고 준영님, 강팔사공님 감사합니다. 준영님이 명절날 삼촌들 모임 갔다는데요. 저희가요? 명절날 삼촌들 모임. 박영식 에디터님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라인 저까지. 아니 삼촌들 모임이면 여기에 이제 전도 있어야 되고 막걸리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고수도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딱 4명이면 딱 맞네. 예, 광파로.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기 은퇴 선언했고 한동훈 대표는 홍준표 표까지 가져오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뉴스 하이킥에 나가서 김용남 의원은 그 한동훈 홍준표가 결선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김문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용남 의원을 꺾었다는 데. 김용남 대 김종대면은 예, 아주 뭐 그러는데 월드컵 결승전 아닙니까? 예, 이게 패널계에서 의문의 1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사실은 김문수는 그동안의 한덕수 대망론의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으로 한덕수가 뭐 지지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과 동시에 김문수는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흔들린다. 그러니까 2등, 3등, 4등 후보가 한덕수를 더 띄우는 거야. 김문수를 꺾으려고. 왜냐하면 1등 후보를 꺾으려면 김문수를 치지 말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를 자꾸 이렇게 해줘야 그 김문수가 꺾인다 그랬는데 나 이거 꼼수라고 봤거든. 이건 꼼수다. 이건 꼼수다. 왜냐? 거다. 처음에는 그 전략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으로 안철수도 올라오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전혀 못 가져와요. 오히려 김문수하고 그냥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같은 사료 먹는 사이요. 나는 자연산을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가서 좀 자연산 하나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다 사료 먹은 양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망론이 아니라 폭망론이다. 이렇게 되면서 김문수가 버티는 힘을 보여줄 거다. 제 논지는 그거였어요. 딱 맞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사실 이거를 찬반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탄핵을 놓고도 나뉘었어요. 탄핵을 놓고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한 30%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 표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김문수냐 홍준표냐 있었을 때 이제 윤석열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윤석열의 그림자가 홍준표를 밀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또 그 향방은 또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한테 저는 사실 그냥 결론도 김문수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결선에 올라간 그 2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떨어질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메모는 제가 설명드렸고 사실은 이 결론을 발표하기 전에 각 후보마다 마이크를 쥐어주고 일단 2차 경선에 뛰어든 소감을 일단 한마디씩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에서 작은 말실수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서두에 던지고 이번에 2명의 후보가 올라가신다면 저 외부에 있는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본다. 이런 제안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마치 떨어지는 사람처럼 풀이 죽어서 얘기를 하지 않나. 원래 홍준표였다면은 내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올라가신다면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결과 발표 전부터 이게 역시 김문수 쪽으로 기울였던 당내 분위기가 맞았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고관여층 중에는 이미 이제 이 분위기를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홍준표 캠프에서 이탈 조짐이 사전에 있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현직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실제 상황이었고 이제 캠프에서도 인사들이 좀 이탈했다 이제 이런 조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제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홍준표 후보도 어느 정도 감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 토론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논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측면이 실제 나왔다라는 거. 어찌 보면 한동훈 같이 정치 초보 또 심지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와 있는 저서에 뭐 현물 ETF와 관련된 한동훈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거 그냥 있어 보여서 썼다. 이런 답변을 홍준표 후보가 해버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고 사실 그거 이게 2차 경선이었고요. 1차 경선에서 한동훈 같은 초보 정치인에게 인신공격을 했던 그런 발언들이 보수의 품격을 사실 중시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굉장히 좀 눈살 찌푸릴 만한 장면들로 인식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홍준표의 표가 김문수로 넘어갔다. 이제 이 정도의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2017년엔 통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그때 왜 저 뭐 돼지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발정제. 발정제. 예, 돼지 발정제부터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엽기적인 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서에서 나왔던 내용. 조서에서 그죠? 자기가 네, 발정. 그렇죠. 경선에서 뭐 경선 같지 않은 경선이었지만 그러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 전형적인 꼰대 이미지로 승부를 봤는데 그때는 통했다고.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뭐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그때도 탄핵 이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이른바 보수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고 꼭 홍준표라고 하는 꼰대 스타일들이 오 당당한 애로 통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기가 안 죽었어요. 기는 죽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고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1월 이후로 걸어왔던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편드는 그 극단적인 어떤 사고 방식들이 국민의 내부에 많이 흘러나와 들어와 있던 결과 홍준표처럼 나서는 상황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였던 게 홍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는 이 당 내지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극우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상당 부분. 그거에 물이 들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결선까지 가면 더 심해지겠죠. 진짜 어떻게 될까요, 결선은? 아니 저는 김문수 쪽으로 기울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보세요? 홍준표 후보 표가 아무래도 안철수 한동훈보다는 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공산이 커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당원 50%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국민 여론 50%면 이건 당내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늘 제가 투표율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선거면은 어떤 영남 지역의 강성 당원들이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 돼. 사실상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몇 개 덩어리들이 이게 전체 판세를 결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그 투표율이 한 50% 초반대일 겁니다. 이 당원들 투표율이.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60%가 영남 당원인데. 네. 그 중에서 또 절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반이 대체로 보면은 조직된 당원들 위주로 이렇게 집단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53%가 투표하고 뭐 일반 국민들 하니까 수십만 명이 한 것 같지.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불리한 구조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냐면 지금 대선에서의 승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극적인 무슨 큰 뭐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막상.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 당 경선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표 역할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 전화해가지고 한독수랑 단일화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경선 중에 미리 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당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 조직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 내부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반길 리가 없잖아요. 한동훈을 왜 반깁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곧 홍준표 후보를 만날 겁니다. 예, 그 만나면서 이제 특히 TK 정서에 부합되는 발언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본선에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시장이 아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도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일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네. 되고 있긴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주변에서 지금 뭐 짧은 요 몇 시간 동안 들었던 반응은 이게 진짜 정계 은퇴겠냐? 곧 돌아오지 않겠냐? 이게 지금 메시지를 봐도 우리 당을 떠난다. 이거 탈당이죠. 네. 그리고 더 이상 당의 역할이 없고 머물 명분도 없다. 새로운 인생 살겠다. 심지어 저 밑에 가보면은 시장 통해서나 뵙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자연인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저게 진짜일까? 일단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있는 것 같고요. 자연인은 케이블 TV에서 그 산속에서 나오는 게 자연인이고 그때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걸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사료 먹은 사람이 어떻게 자연산이 돼? 그다음에 그냥 정계 은퇴하겠다 그러면 됐지 당을 떠난다는 사족은 왜 들어갑니까? 당이 잘못했습니까? 지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냐면은 당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계를 떠나더라도 당적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정계 은퇴한 사람들 다 그랬어요. 평당원으로 그냥 지내는 거죠. 평당원이에요. 그게 그거지. 그러면은 저기 뭐냐 왜 앞줄에다가 당을 떠난다는 얘기를 먼저 하냐고. 이거는 일종의 억하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시장통은 요즘 누가 많이 다닙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출마할 때 나오는 게 시장통인 거고요. 그렇게 보기에는 떠난다고 보기에는 대구시에 이른바 알바끼 해놓은 인사들이 많아요. 그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구시 떠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느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 있는 협력단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자기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그것도 공지하고 갔어요. 출마한다고. 그러면 떠날 생각이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뭐 약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글에 뭐 글은 감정이 묻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네네. 끝나고 단체 사진을 4명이서 촬영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냥 무대를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래. 4명이서 이제 그래, 사진을 있는 거야. 찍으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냥 무대를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제 호준석 그 대변인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하겠다고 하니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이렇게 손짓으로 불러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도 우리가 보통 이제 포즈를 여러 개를 취하거나 여러 번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아주 홍준표 시장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는지 한두 번 찍고 바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건 말이에요. 저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 통상 연설하고 가면은 저기 뭐냐 4명을 딱 재판에 피고인들 같이 나란히 앉혀놓고 순위 발표를 하는 방식은 없어요. 저기 그냥 언론에 발표하고 이러면 되지. 그러면 저 어디야 저 당원들 속에 있든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 4명을 딱 무대 위에 앉혀놓고. 그러면 그다음에 좀 망신두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그다음에 너 구제, 너 탈락. 이건 재판 형사 재판의 피고인들 다루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 방식이 잔인해요. 그러지 않아도 홍준표 또 자주 쓰는 말이 배알이 배배 꼬여서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배알이 꼬이는데 거기다가 저런 방식이라니까 본인에 대한 저기 예우도 아닐 뿐더러 그 순간 어떤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아 이게 저 방식이. 근데 하여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 김문수가 된다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 다음에 총리하고 노동부 장관이 같이 지금 단일화를 해가지고 보수 단일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한덕수의 어떤 그 출마 선언이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출마 선언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본선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판을 짜는 모양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 카드를 계속 지금 키우다가 결국은 그 중도표가 들어오는 유입이 지금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는 한덕수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가 70%가 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탄핵을 찬성한 여론하고 비슷하게 나와. 그러네요. 예, 똑같이 나와, 똑같이. 이게 어떤 여론조사든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한덕수를 어떻게 보느냐?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윤석열 후계자 같이 보는 거네요. 예, 그게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덕수는 계엄에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후에 뭐 어떤 게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덕수 대망론을 친윤이 먼저 띄워온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어.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어요. 그건 국무회의도 아니고 네, 맞아요. 문건도 그렇고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는데 왜 친윤이 한덕수를 띄웠을까? 오히려 응징해야 되고 막 서운해해야 될 텐데 나는 이 비밀을 풀어야 된다고 봐. 그거는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 무언가 공유하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윤상현이 나타나고 성일종이 나타나서 왜 연판장 돌린다 그러면서 한덕수를 띄웠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한덕수가 얘기한 그대로 선고문에 나와? 국무회의 네. 이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게 선고문에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일주일 뒤부터 왜 찐윤인들이 한덕수를 띄웠냐고. 이상한 일이잖아. 김문수의 뒤에도 그렇고 한덕수의 뒤에도 그렇고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순간부터 무의미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그 평일날 23일이었나요? 네. 어디가 판교 근처 가서 보리밥 먹는 모습까지 지켰잖아요. 네, 그렇지. 네. 내일한 우두머리가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건강에 좋은 보리밥 먹고 다니는 꼴을 그걸 국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여당 보수의 정통을 자장하는 당에서 내란을 저지른 자를 끌어안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살리기를 계속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 와중에 한덕수도 사실 이제 신비한 부분은 한덕수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왜 끌어안지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도 저는 윤석열 김건희 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뭐랄까 가끔 이렇게 항생제 같은 거 잘못 먹여가지고 식품으로 공급하면 안 되는 것들 회사해야 될 그런 그것들이 지금 못 파는 음식들이 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다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당선되려고 출마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한덕수 대행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선거 자체의 판짜기라는 어떤 전략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다. 당에서 자꾸 뭘 흥행이 필요하다. 후보들이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당내 퍼포먼스만 갖고는 이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애시당 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자꾸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죠. 그 처음엔 1+1이 2인 줄 알았지. 근데 1+1이 1이더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만약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30% 정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 중에 그 지지율을 넘을 수가 없다. 둘이 단일화해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저도 그럼 대선은 완전히 일방적인 굉장히 게임으로. 상징적이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빨간색을 캠프의 색깔에 집어넣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짝 들어갔더라고요. 자켓에도 한쪽이 딱 걸쳤고요. 포스터에도 한쪽을 걸쳤어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걸 보고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제 선거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플래카드가 쫘라락 걸 텐데 그동안에 파랑과 빨강으로 극명하게 대비가 됐었습니다. 지금 앵커님 대본에도 다 빨간색이잖아요. 저도 시사방송으로 다니면서 한 동안은 빨간색 타이밍이 도 두려웠어요. 몇 장을 지금? 그래서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빨간색을
당의 공식 포스터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 승낙을 했는데 그 위에 잠바에 넣은 거예요. 이제 진짜 빨강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저 바깥에 있는 건 빨강조차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윤석열이 묻어 있는데 저게 무슨 빨간색이냐. 이렇게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안 된다라고 제 저번에 맞은편에 앉았던 박지정 비평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다 이제 윤건희의 어떤 전략 안에 들어와 있는 전략이다. 김문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 진출을 하게 만들고 외부에 있는 한덕수를 붙여서 한덕수로 다시 옹립을 시킨다. 근데 보니까 한덕수의 슬로건도 경제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가 벌써 잡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그 우리 저번에 경향신문에서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선거 전략이랍시고 마련을 하는데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특히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아니, 비상기업 때 한덕수는 분명히 뜯어 말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문수는 확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덕수로 몰표를 주고 그래서 목적은 이제 생존인 거죠. 한덕수도 생존하면 좋은데 아마 당권파 국민의힘 당권파나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도 입장이 다 같겠지만 생존해서 한덕수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현직 의원들은 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한덕수가 낙선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림이 되는 거고 당은 다시 무주공산이 될 테니 그때 윤심을 뒤에 업고 깃발 한번 꽂아보겠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된다 이러면 더 좋은 거고요. 한덕수를 그동안 김문수 한덕수의 양다리를 지금 다 걸치고 있는 친윤들이 많으니까 이기면 더 좋고 저도 우리 거다. 이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당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입당을 입당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당해서?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11일 이후에 한덕수가 그냥 자기가 무소속으로 등록하면 절대 번호 자체도 일단 뭐 8번, 9번으로 밀려버리고 다 자기 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니,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애써서 경선 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왜 시드를 갑자기 저기 뭐 전해 우승자인가 뭐 그러면 시드 받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덕수 갑자기 들어요. 경선 과정에서 다 한덕수와 단일화를 외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한덕수와 단일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조금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에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선 망했다. 저는 참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경선이 무효라든가 아니면 이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해당 행위로 뭐 고발을 조치한다거나 당이 징계 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단일화 나가면 경선 무효 재판을 걸겠다거나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원래 제대로 된 당이란 그렇게. 그러니까요. 원래 제대로. 근데 제대로 된 당이면은 내란을 일으키면은 출당을 시키고 그렇죠. 그러겠죠 아마. 그러니까 당원이 내란을 이게 일으켰으면. 모든 게 아직도 윤석열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예지력이 있으시잖아요 김종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어쩌다 맞춘 거지. 일단은 보수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여기서 예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얘기로 넘어가서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경선 후보 네. 말입니까? 아니면 본선 후보? 본선 후보 지금 이제 김문수가 된다고 다 하셨고. 글쎄 그거는 일단은 한덕수가 아무리 밖에서 바람을 몰고 와도 일단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자기 선택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외부에 있는 후보와 어떤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외부의 후보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노무현, 정몽준, 또 안철수, 문재인 보십시오. 전부 다 저기 결국은 밖에서 오면은 안에다가 보태줬지 자기가 주인을 바꾸지는 않았고 윤석열 경우에는 입당을 했다고. 입당해서 경선을 했죠. 그쵸. 처음부터. 그렇죠. 예.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된 거지. 원래 그때도 시나리오 뭐였습니까? 윤석열 밖에서 계속 으쌰으쌰하고 안에서는 경선하다가 나중에 합치면 된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있었죠. 들어가라 말아 막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입당해서 내버린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왜냐? 당대표 밖에서 해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들어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선에 참여 안 한 후보가 뭐 저기 이제 나중에 대세를 장악한다.
또는 거기에다가 후보직을 헌납한다? 아, 이거는 난 헌정일에 처음 보는 일인데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럼 공당은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아예 당명 바꿔야 돼 그러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 김문수를 중심으로 대선 판도가 짜여질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일단 출마 선언을 한다고요. 그러면 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장 이상적인 판이 열리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한덕수 뒤에 뭐 손학규,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손학규, 이낙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준석한테 엿먹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한덕수는 이준석이 처리해주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겠다. 차라리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광훈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정광훈이야 출마 자격은 없지만 그걸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정광훈이 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답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아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서 애증 관계로 거기서 갈등의 전선을 이게 이제 소규모 전투를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놓고 싸우고 이재명 후보는 미래 얘기만 하면 어떠냐 이 얘기지. 이 얘기는. 아이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될 거라는 거 다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두 분도. 여기서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